오늘은 DJI에서 나온 360 카메라 오즈모 360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I 오즈모 360 외관부터 보도록 할게요. 360도 카메라인 만큼 렌즈가 톡 튀어나와 있고요. 옆에 전원 버튼 아래에 열면은 충전 포트가 있고요. 위로 더 당기면은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끼워 넣으실 수가 있고요. 닫았을 때 빨간 부분이 안 보인다면 잘 닫힌 겁니다. 반대쪽에서도 옆으로 밀고 당겨서 여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랑 SD카드 넣는 곳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주시면 켜지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배터리 50% 남았다고 하고 이 옆에 슬라이드 할 수 있는 거를 누르면은 프로 모드하고 노멀 모드로 사진 촬영 옵션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 모드를 키면은 노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것들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냥 사용하신다면은 모션 블러 끄기, 켜기, 장시간 사용 모드, 이미지 조정 요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모션 블러 방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켜면 셔터 스피드가 올라가서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대신 셔터 스피드가 올라간 만큼 좀 어둡게 찍힐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조정을 누르시면은 텍스처, 노이즈가 있고 텍스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날카롭게 이 끝선이 날카롭게 보일 거고 텍스처가 낮으면 낮을수록 뭉글뭉글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찍는다면 텍스처가 낮은 게 유리하고요. 이런 사물을 찍는다면 텍스처가 높은 게 유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노이즈 감소 1로 촬영을 한 거고 노이즈 감소 1로 촬영을 했고요. 또 마이너스 1 노이즈 감소 마이너스 2로 비교해 볼게요. 밝은 날의 노이즈 감소는 거의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확대해 보면 어두운 쪽을 보시면 노이즈 감소의 차이가 보입니다. 노이즈 감소 1로 사용하시는 게 노이즈가 없고요. 노이즈 감소 마이너스 2로 하는 거는 확실히 노이즈가 많이 보입니다. 텍스처 2에다가 노이즈 감소 마이너스 2로 한다면은 매우 날카로운 영상이 되지 않을까. 노이즈 감소 마이너스 2라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게 보입니다. 텍스처가 플러스 2라서 매우 경계가 또렷하게 보이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프로 모드로 바꾸신다면 노출 오토로 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로 됐을 때 EV 값, 그러니까 전체적인 밝기를 0.3스탑 그래갖고 1스탑까지 내리거나 좀 어둡게 됐죠. 반대로 1스탑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밝게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로 하신다면은 여기가 EV가 아니라 셔터 스피드, 그리고 EV는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EV 값이 0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만져 주시면 됩니다. ISO를 100으로 맞추고 셔터 스피드를 사용해 가지고 적절한 노출을 맞추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V00이나 1스탑 이하가 된다면은 그거는 적절한 노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WB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서 매뉴얼 모드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을 흰색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뉴얼 모드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숫자를 내리면은 파란색 쪽이 강해지고요. 매뉴얼 모드에서 숫자를 쭉쭉쭉 올리면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갖고 가을 풍경이 될 수가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를 만진다면 노을이 지는 순간에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만드실 수도 있고 새벽 일출 시간에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새벽 느낌이나 추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셔도 되고요. 맑은 날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파란색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 카메라도 오토로 놓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모션 블러 방지 아까 전에 있었죠. 컬러는 후보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10피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후보정을 사용하시거나 여러 가지 카메라를 같이 사용한다면 색 보정을 통해서 같은 색을 입혀야
되는 사람이라면 디로그 M 10비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컬러 복원을 켜고 끄기가 있는데 색의 정보는 더 많지만 보여주는 색깔은 물이 빠져 보입니다. 흰색 희끄무리하게 보이죠? 그거를 보정해서 보여줄 거냐, 촬영은 물 빠진 걸로 되는데 내가 이 디스플레이에서 볼 때 제대로 된 색 표현을 볼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디로그로 사용한다 해도 색감이 제대로 나오는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컬러 복원을 켜놓고 사용하다 보면은 로그 촬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계속 로그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10비트 보통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사용 모드, 이미지 조정,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프로 모드로 했을 때는 채널 스테레오라고 해서 뭐 좌우에서 소리가 나는 게 같이 들어가고, 모노, 좌우 상관없이 일정하게 수음이 되는 것, 모노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윈드 노이즈 감소라고 해서 바람 소리 감소해 주는 거 있죠. 끄기, 스마트, 표준, 높음이 있는데 높음까지 가시면 조금 먹먹한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스마트 또는 표준을 사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스마트가 생겼으니까 스마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윈드 노이즈를 좀 줄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회전은 카메라 방향을 앞으로 할 건지 뒤로 할 건지, 촬영 중에도 카메라 방향을 앞으로 할 건지 뒤로 할 건지. 근데 360도 카메라 특성상 모든 방향을 찍고 있고 확인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찍고 있는 데가 어떻게 보일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용도지 촬영 원본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8K 24프레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해상도를 바꿀 수 있고요. 프레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큰 도화지의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레임은 1초에 몇 장의 영상을 찍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1초에 24장을 찍어갖고 영상을 만드느냐, 50장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드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부드러워지지만 그만큼 용량도 많아지고 발열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카메라를 누르면은 모드 동영상이 있고요. 프리 레코드 같은 경우는 미리 녹화를 해 놓는 거예요. 내가 10초라고 하면 10초가 녹화된 상태고 내가 동영상 녹화를 누르는 시점에 10초가 더 녹화가 되는 거예요. 루프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프 촬영은 1분 단위로 저장이 되고 5분으로 설정하면 마지막 5분만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녹화를 누르기 전 5분만 1분 단위로 저장이 돼 있어요. 촬영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 누르시면은 파노라마 사진 모드, 파노라마 동영상, 슈퍼 나이트 모드, 셀피 모드, 볼텍스, 그리고 타임랩스, 그 다음에 싱글 렌즈에서는 사진, 동영상, 부스트 동영상,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360도 모드는 360도를 전부 다 촬영하는 모드고요. 싱글 모드는 우리가 쓰는 액션캠처럼 이 앞편만 혹은 뒷면만 사용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360도 모드는 360도 촬영된 거를 한번 수정을 거쳐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싱글 렌즈로 촬영한다면은 그냥 액션캠처럼 바로 촬영된 거를 편집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그 플레이 버튼, 유튜브 버튼 같은 걸 누르면 녹화됐던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하실 때 왼쪽 아래에 8K 50프레임으로 녹화됐고 39개 중에 39번째 영상이라고 나와 있고, 볼륨은 소리는 키고 끄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면 키고 내리면 음소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길이 지금 0분 0초고 15초까지 재생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 점점점을 누르면은 즐겨찾기 또는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 느낌표를 눌러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해상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용량, 시간은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나갈 때는 오른쪽에 있는 바를 눌러서 옆으로 당기시면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각형 요거를 누르신다면은 한 장 한 장 보는 게 아니라 4장씩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 장치가 지금 본체, 그러니까 내부 저장 장치에 저장되고, 지금 현재 8K 24프레임을 촬영한다면 54분 54초를 촬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프레임을 올리면은 시간이 바뀝니다. 51분 51초를 촬영할 수 있다고 나오죠. 6K에 24프레임으로 간다면은 1시간 11분을 촬영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고 좋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알려드렸고, 다음 장소에서 사진,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노라마 사진을 하시면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서 위로 올리시면은 120메가픽셀, 그래서 1억 2천만 화소 아니면 3천만 화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카운트다운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 하시면은 누르자마자 바로 찍히고요. 그리고 3초로 하시면은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30메가픽셀로 했을 때 HDR을 켜고 끄고를 하실 수가 있고, 120메가픽셀로 했을 때는 HDR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30메가픽셀로 0.5초 만에 찍히게. 그러면 누르면 0.5초 있다가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 거고요. 소리가 안 나네요. 120메가픽셀로 해가지고 1초로 해볼게요. 1초로 하면은 누르고 1초가 있다가 사진이 찍히는 거죠. 360도를 찍는 사진이기 때문에 구도나 위치나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쓰고 찍으셔도 됩니다. 찍은 거 확인하실 때는 여기 플레이 버튼 같은 걸 눌러서 잘 찍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서 당겨서 닫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올려서 옵션을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0초까지 준비할 시간을 할 수가 있네요. 30메가픽셀 때 HDR을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DR 사진 1억 2천만 화소 비교해 볼게요. 바닥의 디테일을 봐도 그렇고요, 하늘의 표현을 봐도 그렇고 30메가픽셀의 HDR이 들어간 것보다 120메가픽셀 1억 2천만 화소 카메라가 더 좋습니다. 다른 쪽을 바라봐도 똑같습니다. 30메가픽셀의 HDR이 아무리 들어간다 해도 120메가픽셀 1억 2천만 화소가 더 좋죠. 1억 2천만 화소 사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옵션에서 노출을 오토로 할 건지 화이트 밸런스 오토로 할 건지 그 정도 옵션밖에 못 바꾸고요. 프로 모드를 끈다면은 어떤 것도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액션캠은 편하게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토로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오토 말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찍으셔도 되지만 그럴 때는 좀 실수로 인해서 영상을 전체를 막힐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적절한 노출에 적절한 색감이 될 수 있지만 돌아다니면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옵션을 다시 한번 만져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걸 안 만졌을 때 영상을 전체적으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캠은 오토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모니터링 하는 모습은 이렇게 보이고, 내가 위치를 바꿔서 어디를 볼 수 있는지 모니터링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정면, 후면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보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360도 카메라는 전부를 찍기 때문에 이 화면하고는 상관없이 찍힌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진 모습을 눌러서 파노라마 동영상으로 갈게요. 왼쪽 아래 동영상이라고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올렸을 때 8K 때는 50프레임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건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쓸까니까 영상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이렇게 흔들렸을 때 툭툭툭 끊어지는 영상이냐 아니면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는 영상이냐, 그 차이가 있지만 정상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사람이 봤을 때 30프레임이면은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론 24프레임으로 가면은 약간의 끊김이라는 느낌이 들고 60프레임으로 가면은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30프레임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30프레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K 때는 60프레임까지 할 수가 있고요. 4K까지 내려간다면 100프레임을 무려 100프레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0프레임은 1초에 100장을 찍으니까 그거를 100장의 사진을 24장씩 이렇게 나눠 갖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질적이지 않으니까 24프레임 기준 4배까지 슬로우 모션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K는 슬로우 모션을 만들기 위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K라는 게 사실 와 화질 좋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8K의 절반이에요. 4K가 아니라 이 전체를 4K로 찍는 거기 때문에 8K가 아닌 4K로 내려가신다면 확실하게 화질 저하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초광각, 광각, 왜곡 보정,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꺽쇠가 있으니까 꺽쇠를 눌러서 뒤로 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해상도하고 프레임하고 상관없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광각, 초광각. 초광각은 위아래가 좀 눌리는 거고, 광각은 비율이 정상이지만 굉장히 넓게 찍히는 거고, 왜곡 보정은 옆에 아루지는 그 왜곡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고 좀 더 협각, 좀 더 좁아지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액션캠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화각이라 해도 굉장히 넓은 화각입니다. 그래서 표준으로 찍었을 때 8K 30프레임으로 표준으로 찍었을 때 8K 30프레임 와이드 앵글 광각으로 찍었을 때 초광각 360도 촬영을 한다면 화각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왼쪽 위에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동영상 모드가 있고 프리 레코드 모드는 그 앞에 시간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누르는 그 순간에 전 시간을 같이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전 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녹화 모드를 10초로 해놓고 뒤로 해놓으면 제가 지금 녹화를 안 누르는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그리고 녹화를 누르면 6, 7, 8, 9, 10, 11, 12, 13 그리고 녹화를 누르면 그 전에 제가 13까지 쳤으니까 아마도 1, 2, 3, 4까지는 빼고 5부터 아마도 저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녹화를 누르기 순간 전에 시간을 같이 녹화할 수 있다는 거. 시간을 5분까지도 하실 수가 있어서 사실상 5분이라는 시간을 미리 녹화하게 해놓고 낚시하거나 아니면 뽑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성공의 순간을 담아야 되잖아요. 낚시에 성공하는 순간에 녹화를 누르면서 그런 식으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순간을 미리 같이 담아 놓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중단됨을 눌러서 중단하실 수가 있고 메뉴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밑에서 쓸어 올려서 그 다음에 루프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맥스 5분, 2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1시간은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떴습니다. 녹화 종료 5분 전까지만 동영상을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녹화 종료 5분 전 한마디로 녹화를 눌러놓고 녹화를 누르면 그때부터 계속 녹화가 됩니다. 블랙박스처럼 0초부터 5분까지 녹화는 되지만 5분 1초가 되면 1초 분량이 지워지고 2초가 되면 2초까지 지워지고 그래갖고 총 5분의 공간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성공의 순간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른 거는 앞에 거는 녹화를 진행을 하고 가는 거고 뒤에 거 루프 촬영 같은 경우는 녹화를 중단하는 거죠. 두 개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카메라 옵션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프로 모드랑 그냥 모드랑 모션 블러 방지, 끄기, 켜기, 장시간 사용, 끄기, 켜기, 이미지 조정, 텍스처랑 노이즈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모션 블러 방지라는 거는 화면을 밝게 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가 느려집니다.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모션 블러가 생기죠. 그런데 그 모션 블러라는 거는 잔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원하지 않는 그런 잔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모션 블러 방지라는 걸 키면은 아마 셔터 스피드가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셔터 스피드가 올라간다는 건 밝기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이 활성화되면 저조도 환경에서 모션 블러를 줄일 수 있지만 이미지 밝기가 감소할 수 있으며 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장시간 사용 모드를 켜고 끄실 수가 있어요. 360 카메라는 좀 장시간 촬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옵션들을 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은 그대로 찍지만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을 꺼서 좀 더 오래 촬영할 수 있게 약 20분 정도 더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조정 눌러서 텍스처를 올리고 내리고 노이즈 감소를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어요. 노이즈 감소 0에 텍스처 2 텍스처 2로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되고요. 텍스처 1 이번에는 텍스처 0 텍스처 마이너스 1이고요. 텍스처 마이너스 2 비교해 볼게요. 바닥의 질감을 보면 텍스처 2가 잘 보이고 텍스처 마이너스 2는 흐릿하게 보입니다. 두 배로 확대해 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또렷하게 보이는 걸 원한다면 텍스처 2를 하시고 부드럽게 보이는 걸 원한다면 텍스처 마이너스 2나 0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인물을 찍을 때는 텍스처가 높으면 약간 이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텍스처를 낮추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슈퍼나이트. 일반 동영상과 나이트 모드의 차이점이 크게 와닿진 않아요. 다른 곳을 볼게요. 야간 모드라고 하면은 밤에 좀 더 잘 보이고 노이즈를 많이 억제해 주는 게 목적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안 됐습니다.
일반 동영상보다는 조금은 더 밝게 찍히지만 그게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미한 효과입니다. 나이트 모드는 추천드릴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실수해서 영상을 헷갈렸을까봐 확인을 해보니 동영상 모드와 나이트 모드 정상적으로 찍힌 게 확인이 됐고요. 오늘 사용하는 모든 영상들은 8K의 비트레이트 높음, 가장 높은 출력으로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피 모드, 볼텍스, 타임랩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피 모드는 셀피 봉을 들었을 때 옆으로 편하게 들었을 때 나를 찍어주는, 보통의 카메라들은 렌즈가 있는 쪽에서 촬영이 되잖아요. 360 카메라는 눕혀가지고 렌즈 두 개가 나를 이렇게 비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셀피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셀피 봉을 편하게 이렇게 옆으로 들고 있을 때 나를 찍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피 모드의 특징은 바로 쓸 수 있는 영상이에요. 360도로 찍히는 건 아니고 셀피 모드는 나만 찍히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볼텍스 모드는 2436 볼렛 타임하고 똑같은 옵션이에요. 4K 240프레임이나 6K 12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찍으실 수가 있어요. 스틱을 연결한 상태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셀피 스틱을 장착한다면 훨씬 이쁜 영상을 담을 수가 있어요. 위쪽 렌즈가 뿌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쉬워요. 두 렌즈가 만나는 부분, 스티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조금만 멀어지면 이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돌려준다고 보시면 되고, 6K는 화질은 좋지만 좀 더 느리게 하고 싶으면은 4K 240프레임으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느린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텍스와 셀피 모드는 둘 다 셀피 봉 방향으로만 찍어줍니다. 그래서 셀피 봉을 길게 든다면 효과는 극적으로 변할 겁니다. 또는 전용 셀피 스틱을 사용한다면 보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인스타360에 있는 볼렛 타임하고 볼텍스 둘 다 셀피 스틱에 회전이 될 수 있는 셀피 스틱을 사용해 가지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랩스 이야기를 하자면, 하이퍼랩스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해상도를 누르시면 하이퍼랩스와 타임랩스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이퍼랩스는 들고 걸어 다니는, 이동할 때 빠르게 그 모습을 담아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임랩스는 이동하지 않고 거치해 놓은 상태에서 사용할 때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랩스부터 보면은 오토 속도가 있고 2배로 하면은 굉장히, 하이퍼랩스를 사용한다면 동영상을 만드는 거라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타임랩스랑 차이점은 사진이냐 동영상이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구름은 10분 동안 촬영하고 2초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빠르게 돌려주고요. 노을이라고 해갖고 1시간 동안 촬영하고 3초에 한 장씩 그렇게 찍어주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맞춤 설정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춤 설정에서 위로 쓸어 올려 매개 변수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요걸 쓸어 올리시면은 인터벌 1초에 한 장씩 찍을 건지 3초에 한 장씩 찍을 건지 그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 길이, 그러니까 10분 동안 촬영했을 때 3초에 한 장씩 찍으면 결과물은 8초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예상 길이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터벌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빠른 시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인터벌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세세한 변화를 느끼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터벌이 짧은 거는 관중같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만들 때 좋고요. 인터벌이 좀 긴 거는 구름처럼 정말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을 담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꺼짐, 황상 표시로 해서 화면을 여기를 꺼줄 건지 아니면 계속 나올 건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맞춤 설정에서 1초에 한 장 찍고 5분 동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표시로 해놓으면 지금처럼 화면이 계속 나오고요. 항상 표시가 아니라 스크린 꺼짐으로 한다면 시작이 되면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화면이 시간이 경과되는 그 과정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되는 시간만 알려줍니다. 싱글 렌즈 옵션은 3가지밖에 없죠. 이것도 마저 알아보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알아볼게요. 싱글 렌즈 모드는 사진, 동영상, 부스트 동영상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사진부터 보면요, 아래서 위로 하시면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종횡비 12메가픽셀, 20메가픽셀, 30메가픽셀, 그리고 울트라 30메가픽셀로 했을 때 울트라 와이드 화각이 되고 20메가픽셀은 와이드, 그 다음에 12메가픽셀은 스탠다드 표준으로 촬영이 되고요. 카운트다운은 오프부터 최대 10초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 이렇게 찍히고요. 앞뒤를 바꿔서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고요. 이번엔 20메가픽셀, 그 다음은 30메가픽셀. 30메가픽셀로 찍었을 땐 이렇게 넓은 곳이 찍히고요. 여기에서 20메가픽셀을 덮어 씌워 보면요, 이 정도 화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12메가픽셀까지 덮어 보면요, 이런 화각의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화각을 큰 거 쓰고 싶으면 30메가픽셀, 작은 거 쓰고 싶으면 12메가픽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동영상으로 가서 8K라는 거는 이쪽에 4K, 이쪽에 4K, 4K, 4K가 더해져 8K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 면만 사용한다면 8K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5K까지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액션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녹화를 누르면은 내가 보는 쪽, 이쪽이겠죠.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이 되고요. 화면을 보고 액션캠을 찍듯이, 여기 있는 액션캠을 사용하듯이 내가 보는 화면 그대로가 찍힙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나를 찍는 것도 가능해요. 촬영 도중에 카메라 회전도 용이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액션캠이기 때문에 좌우로 화면을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스트 동영상이라는 게 있죠. 부스트 동영상이라고 읽고 슬로우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올려보시면은 4K에 25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슬로우 모션이지만 모든 소리가 같이 녹음되고 120프레임으로 촬영된 거를 일반 25프레임으로 줄여준다면 4배까지 부드러운 4배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 30프레임까지 내려준다면 보시는 것처럼 소리도 다 녹음되는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 있어서 활용성이 좋습니다. 내린 부스트 동영상은 음성까지 들어가는 슬로우 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화각, 170 화각을 가질 수가 있죠. 락스테디를 건다면 조금의 화각이 줄어듭니다. 부스트 모드만 사용한 것이 카페의 옆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고요. 손떨방이라고 하죠. 락스테디를 켠 것은 흔들림이 전혀 없이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손떨방이 들어가는 거죠. 락스테디가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촬영하는 원본은 이만한데 흔들림 부분을 조정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흔들림 만큼 화면을 좀 움직여주면 되잖아요. 화면을 그런 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손떨방을 켜시면 화각이 줄어든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싱글 렌즈까지 알아봤어요. 사실상 싱글 렌즈만 쓰신다 해도 액션캠을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현재 액션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액션캠을 가지고 싶었다 라고 하시고 여유가 좀 있으시면 싱글 모드로 해서 액션캠처럼 쓰다가 360도 카메라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점은 지금 보시듯이 저 화면을 벌써 깨먹었습니다. 얘는 떨어뜨리면 99% 확률로 이렇게 기스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실수로 해서 고장을 냈을 때 보험 상품을 통해 갖고 새 걸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험 상품 가입하는 방법하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DJI.com KR로 가신 다음에 스토어로 가시고요. 여기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케어 리프레시라는 게 있고요. 이걸 눌러서 1년짜리는 35,000원, 2년짜리는 58,000원이고요. 교체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눌러서 보시면은 교체는 2회 사용할 수가 있고 2년 플랜은 4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체 비용은 35,000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35,000원에 가입을 하고
추가로 35,000원을 내면은 새 걸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케어 리프레시 상품은 무조건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를 지금 구매하기 누르면은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 달라고 그래요. 요거는 제품 박스에도 써져 있고요. SN이라고 해서 시리얼 넘버, 요 기기 찾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런 제품 오즈모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QR 코드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 시리얼 넘버가 써져 있다라고 알려주죠. 요거를 좀 쉽게 찾는 방법은 휴대폰에서 DJI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를 눌러보시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눌러보시면 제품의 시리얼 넘버가 여기 써져 있습니다. SN이라고 해서요. 95SX 하면서 시작하는 거, 요거 복사하기를 눌러서 저 같은 경우 붙여놓기를 하고 제출을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를 넣으라고 해요. 제출해갖고 넣으시면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송 주소랑 배송 방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입력하는 거라서요. 결제는 한국에서 발행한 카드로 할 거고요. 주문하기 눌러서 주문 정보 확인하시고요. 확인.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있는 카드로 결제하시면 결제가 되고 적용이 저절로 됩니다. 결제만 하시면은 바로 적용이 되니까 신경 더 이상 쓰실 거 없고요. 케어 리프레시를 가입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DJI.com에서 고객 지원을 눌러서 쭉 아래로 가면은 케어 익스프레스 서비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거 지금 요청하기를 누르시면은 사는 지역 국가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사우스 코리아죠.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다음 확인을 누르시고 케어 익스프레스 신청이라고 있죠. 요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등록한 기체들이 전부 다 보여요. 오즈모 360 시리즈죠. 서비스 상태 유효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눌러서 내 주소 확인하시고요. 주소가 다르면 여기 주소 수정을 눌렀고 바꾸시면 되고요. 다음 누르고 다음 제품을 반송해 주십시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카메라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만. 그리고 SD카드는 보내지 마시고요. 카메라 렌즈 커버 같은 경우 같이 보내지 않아도 교환을 해줍니다. 커버를 보내지 말고 교환을 신청하는 게 좋겠죠. 하나가 더 생기니까요. 그래서 카메라만 보내면 되고 배터리도 같이 바꿀 거냐 라는 메시지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산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안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면은 yes 하고 배터리도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 배터리 바꾸는 거, 배터리에 대한 SN 서비스 번호가 같이 있죠. 여기 배터리 SN 시리얼 넘버 찾기가 눌러서 배터리에 어디에 시리얼 넘버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도 교환을 하도록 하죠. 여기 시리얼 넘버, 카메라랑 배터리 시리얼 넘버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다음을 누르면은 35,000원을 결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DJI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약관 읽었음에 이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시고 제출을 누르시면은 구성품 보내지 말라는 거, SD카드나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다시 한번 써져 있고요. 개조된 제품은 DJI 케어 리프레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도 메시지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제출을 누르시고요. 한국에서 발행한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요거 이용 약관에 대해서 전체 동의 누르시고 결제하시면 돼요. 저는 엠페이로 그냥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후 결제. 이렇게 결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아까 입력했던 이메일 쪽으로 와요. 이메일을 통해 라벨을 받으면 제품을 DJI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작업을 반복하지 마세요 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DJI한테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을 받아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메일은 저는 네이버로 했거든요. DJI에서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택배 상자 외부에 DJI 케어 익스프레스라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달라고 하고요. 여기 주소, 전화번호, 수신인, 수치인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DJI 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만 할게요. 휴대폰에서 사용하신다면 DJI 미모 앱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신다면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서 DJI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운로드 센터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셔서 맥용
윈도우용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맥이라서 맥을 다운받았고요. 이 화면에서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시고 기존에 있던 파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눌러서 오즈모 360의 오즈모 여기 있는 파일들을 누르고 Shift를 통해서 아래쪽까지 선택을 다 하시고 열기 하면은 모든 파일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인사 360에서는 모든 파일을 한 번에 내보내기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한 번에 내보내기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개를 선택하시고 내보내기를 누른다고 해서 내보내지지가 않습니다. 콘텐츠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이 파일들을 아래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시면은 내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파일 하나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개의 파일이 하나의 통으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전부 다 내보내기를 하고 영상 편집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잡아서 편집을 하는데, 여기 DJI 인사 360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내보내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 여기에서 이쪽 부분을 사용한다, 여기만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사용한다 하면은 요 한 부분만, 나머지는 지우고 요쪽도 지우고 나머지는 지우고 여기만 내보내기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게 용량도 줄일 수 있고요. 불필요한 부분까지 출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의 흐름은 많이 끊기겠죠. 영상 편집을 하다가 원하는 부분을 스튜디오하고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걸 다시 영상 편집에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한 번에 내보내기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보내기 하실 때 동영상은 액션캠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파일이고, 파노라마 동영상은 360도 촬영을 편집으로 쓸 수 있는 파일을 주는 거예요. 내가 편집 프로그램 안에서 돌려가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일 이름, 저장 위치, 해상도는 8K가 제일 높고요. 제가 오늘 만든 영상은 전부 다 8K로 선택했고요. 프레임은 24프레임으로 했습니다. 용량이 많기 때문에 비트레이트가 낮으면은 용량이 적어지고 빠르게 출력이 가능하겠죠. 비트레이트가 높으면은 최고 화질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동영상 같은 경우 8K 프레임은 상관없고요. 비트레이트는 높음으로 하는 게 가장 높은 화질을 출력하실 수가 있고, 노이즈 감소, 시피트 색상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출력하실 때는 8K는 없고 4K가 제일 높은 화질이고요. 4K의 비트레이트 높음으로 하시면 가장 높은 해상도로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노이즈 감소, 시피트 색상은 켜 놓으셔야 되고요. 파일을 이렇게 끌어서 아래다 내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렀고 내려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파일 하나를 가지고 여기 플레이를 누르던지 스페이스바를 눌러갖고 진행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오디오는 좀 큰 것 같으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여기 더하기를 눌러갖고 여기부터 옵션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키프레임 하나 누르고 다음 키프레임을 누르고 화각을 넓게 보게 100도, 그리고 화면을 드래그 해갖고 위아래로 바꿀 수가 있고요. 좌우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요. 그래서 화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괴이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행선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둘러싸인 느낌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물속이라서 그렇지 이런 데로 하면은 또 나름 재미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전부 다 버리는 버튼이죠. 왼쪽, 이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데가 여기 요 정도다, 요 안쪽만 쓰고 싶다면 오른쪽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고요. 요거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화각하고 틸트 각도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초광각을 누르면 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빨간색으로 나와주고요. 그래서 화면이 일그러지지 않는 75도 화각에서 가장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고요. 광각으로 하면은 또 다르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왜곡 보정을 누르면은 가장 왜곡이 없는 대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시점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고요. 롤각도 뭐 이런 것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키프레임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키프레임을 하나 주고 다음 키프레임까지 여기 키프레임까지 주고 내가 만약에 틸트 각도를 360도를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360도가 이렇게 돌아서 중간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주고 그래서 키프레임은 처음과 끝만 정해주면 그 중간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리전트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기 전 영상과 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영상은 내가 카메라를 들어서 그물에 집어넣는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영상은 이렇게 되지만 인텔리전트 추적을 누르고 대상을 이렇게 정해주면 여기를 바라봐요. 추적하면 이렇게 추적을 해서 영상을 찍어줍니다.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완성이 됐죠. 반대로 내가 아니라 여기 다른 사람을 추적해도 돼요. 요 인텔리전트 추적은 델리트 삭제를 하고요. 맨 앞으로 가서 또 인텔리전트 추적을 눌러서 요 사람을 한번 찍어 볼게요. 추적 시작하면은 저 사람한테 타깃이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찍을 때 어디를 찍을지를 찍는 게 아니라 편집할 때 어디를 보여줄지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는 나 그쵸 저를 하고 두 번째 여기에서는 저 앞에 바다를 보여주겠다 라고 했을 때 여기 플레이를 해보면 내가 보여지는 데에서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서 바다를 보여주는 이런 앵글을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오즈모 360에 대해서 리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지만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면서 짬내서 계속 찍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는 영상이 됐지만 그래도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오즈모 360 카메라와 인스타360 X5 카메라의 비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하고요. 액션캠을 좋아하거나 액션캠을 구입했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